김복준, 배상훈의 사건 의뢰입니다. 구하라 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하라 씨하고 지금 전 남자친구가 아직도 의견이 엇갈려서 경찰에서 대질 조사를 이번 주 안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마 1차 그 방송을 하고 이제 그 이후에 2차 이제 그 얘기하기로 했는데 안 했다가 이제 마저 하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제 그 우리가 방송하고 난 이후에 하나 이제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죠. 네, 중요한 사건. 이른바 얘기하는 동영상 협박이니 뭐니 하는 내용이 이제 그 뒤에 드러났고, 이게 사건이 이제 지금 전환점을 좀 맞이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경찰이 그 조사에 착수했는데 지금 보니까 처음에 싸움이 됐던 폭행 이거는 지금 이제 멀리 간 것 같아요. 네. 과연 이른바 얘기하는 리벤지 포르노라고 하는 그게 사실이냐.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거를 빌미로 해서 구하라 씨를 협박했느냐 여부 이제 여기에 모든 게 초점이 모여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구하라 씨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30초짜리 분량 하나, 그다음에 네. 8초짜리 분량 하나 두 개를 연속해서 한 20분 간격을 두고 보내서 나를 협박했다.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고 또 그 상대방 남자가 최 씨죠. 네. 최 씨는 그거 아니다. 네. 그 동영상을 찍게 된 과정도 구하라 씨가 주도해서 찍은 거고 내가 가지고 있다가 헤어지는 마당에 그냥 이제 네가 보관해라 필요 없으니까 하는 생각으로 보내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당연히 대질 조사를 할 겁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대질 조사라는 거는요. 경찰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 다 동의를 해야 되고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대질 조사하는 걸 원치 않으면 거부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한쪽에서 내가 대질 조사를 하지 않겠다. 그렇죠. 하면은 그냥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아예 대질 조사 자체가 무산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구하라 씨는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최 씨가 나는 못하겠다. 또 혹은 반대로 최 씨는 한다고 그러는데 구하라 씨가 못하겠다. 이러면 그러니까 두 사람 다 100% 일치가 돼야지 대질 조사는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대질 조사 한쪽이 거부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 거부한 사람한테 혹시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아니 심정적으로는 아니 왜 자신이 있으면 대질 조사하는 걸 꺼려 하지 이런 심정적인 어떤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걸 거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위법도 아니고 증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에요. 전체적인 맥락상으로는 근데 뭔가 캥기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그건 누구도 이제 그렇죠. 하고 또 재판 가서 저분은 이걸 거부했기 때문에 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판사님한테 그 얘기를 설명을 해야 돼요. 나는 왜 거부했는가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이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렇지만은 그 자체로는 사실은 아무런 그런 건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재판 과정에서 경중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언론에서도 지금 집중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쪽에서 만약에 그걸 거부하게 되면은 조금 뭔가 진짜 이렇게 심정적으로 역할이 크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구하라 씨가 적극적으로 뭘 나섰는데 최 씨는 아니다라고 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상으로는 최 씨가 거부할 명분은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둘 다 하자고 하는 거니까 했는데 문제는 이제 약간의 여기서 야료가 존재하는 것은 조건과 뭘 걸어갖고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핑계를 대서. 그러니까 나는 한다. 그렇지만은 어떤 전제가 충족돼야 된다라고 해서 회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사실 그러면 그게 진짜 실제 이유인가 아니면 핑계인가를 또 판단해야 되면 경찰이 그것까지도 해야 되느냐. 좀 피곤하고, 그러니까 피곤하다는 게, 그러니까 아니 물론 피곤하다고 하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굳이 이 대질 신문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분명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심정적으로는 하기 싫어하는 것 같다. 그럼 굳이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다른 증거로 이제 옮겨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또 거짓말 탐지기하고도 같은 이치인데요. 거짓말 탐지기도 본인이 거부하면 못하지 않습니까? 네. 동의하지 않으면 못하는데 이 경우는 진짜 내 생각 같아서는 원칙대로 간다면 구하라 씨하고 최 씨가 대질 신문도 좀 하고 더 나아가서는 각각 동의해서 두 사람 다 거짓말 탐지기도 좀
그거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궁금한 게 저는 좀 알고 있지만 대질 조사할 때 어떻게 위치를 놓고 대질 조사를 할 때는요 멀리 떨어뜨리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근접한 거리.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뭐 실무에서는 2m 이상을 띄우라고 그러거든요. 2m 이상을 띄우면 사람이 일반적으로 손을 뻗었을 때 일어나서 공격하고자 할 때 닿지 않는 최소한도의 거리예요. 그래서 2m 이상을 띄우라고 하고 그리고 대질 조사뿐만 아니라 경찰이 피의자를 데려다 조사할 때도 요 바로 앞에 무슨 필통 꽂이에다가 뭐 볼펜, 송곳, 가위 이런 사무용품을 꽂아놓고 조사받는 거는 그거는 낮추기 쉽지 않은 얘기 그렇죠.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못하게 하는데 특히나 대질 조사를 할 때는 앞에 위험한 물건을 아예 두지 않습니다. 거리도 많이 이격거리도 많이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사관도 옆에서 입회하는 경찰관도 반드시 옆에 붙어가지고 만약을 대비하는 그런 조사를 해요. 그리고 손도 이제 노출시키는 거고. 그럼요. 만약에 이게 사실 뭘 가져올지 모르겠는데 손을 말하자면은 신체를 함부로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그 뭐 흔히 말하는 피의자가 아닌 이상 이거는 근데 이제 혹시 뭐가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안전거리는 기본적인 파트는 이겁니다. 2m예요. 그죠. 이게 딱 이게 자기 키예요. 자기 키 그러니까 2m죠. 이렇게 앉아 있고 수사관은 그러면 가운데쯤에 아니 수사관하고 수사관을 기점으로 해서 나눠 놓죠. 이렇게 네. 나눠 놓죠. 그리고 그 사람 중간에 이제 안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하는 부분이고 이제 저는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대질이라고 하긴 애매한데 멱살잡이 전까지 가는 상황을 본 거죠. 그걸 경찰관이 놔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실수된 거죠. 큰일 나요. 큰일 난 거니까 멱살 가까스로 말린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죠. 그 경찰관이 이제 징계 받을 뻔한 상황인데. 징계 먹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감정이 오르다 보면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갑자기 뛰어 올라가고 때려서 그렇죠. 발로 차는 바람에 이가 부러져가지고 애꿎은 경찰관이 중징계 먹고 그런 일이 왕왕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대질 상황에서 자기는 생각하는 거죠. 저게 거짓말을 해? 이게 빡 오르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붕 날아갖고 날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줄 의무가 경찰한테 있는데 그걸 못 해줬기 때문에 이제 징계를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설마하니 구하라 씨하고 최 씨는 준비도 많이 하겠지만 그렇죠.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렇죠. 변호사들 다 대동하겠죠. 당연히 각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요즘엔 변호사 입회하에 경찰에서 조사받도록 돼 있으니까요. 예. 특히 또 이제 이게 남녀의 성이 다를 때는 흔히 말하는 여러 가지 사건에서 여성이 조금 이제 뭐라고 하나 이게 좀 주눅들 수 있는 거에 대한 그렇죠. 어떤 전제도 이게 깔고 그냥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그렇다고 구하라 씨를 제가 옹호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남녀 사이에서 이제 말이 막 격해지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대비를 한다는 거. 그리고 분명히 제가 볼 때는요 이 사건은 진술 녹화실에서 진행할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전 과정이 진술 녹화될 겁니다. 근데 사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어떤 질문을 할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요? 네. 교수님이 신문관이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대로. 일단은 이 구하라 씨가 주장하는 전체 내용에 대해서 최 씨한테 물어보겠죠. 그러면 최 씨가 답변 전부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최 씨가 답변하는 거를 구하라 씨가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최 씨가 답변한 내용 중에 구하라 씨한테 묻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거나 반박할 거 있으면 얘기해라. 그럼 구하라 씨가 쭉 얘기해요. 그럼 또 내가 그걸 다 적고 또 다시 최 씨한테 물어봅니다. 지금 구하라 씨가 당신의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또 할 얘기 있으면 해보십시오. 그 대질 조사라는 거는요. 수사관이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얘기한 걸 전달하고 여기다 물어봐 준 거예요. 대신. 그러면 이 사람이 대답한 거를 이분이 듣고 또 반박을 해주면 이거를 여기다 또 물어보고. 그래서 양쪽이 이 수사관을 가운데 두고 나를 통해서 서로 공박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가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끼리 말싸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게 해야 되는. 네, 대질 조사는
다이렉트로 싸우기에도 하자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들은 얘기로는 대질 조사가 정말 길고 힘들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고 싶어 하신다고 수사관들이. 왜냐하면은 이제 분명히 이게 하다 보면은 말이 거슬리거든요. 저게 거짓말이라고 하면 근데 바로 이제 좀 욕은 아닌데 안 좋은 얘기가 나갈 수도 있는 거. 그다음은 받아치면 그거를 빨리 막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엄청 받는 거예요. 수사관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그래서 대질 조사가 힘들다는 거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사실은 그 이전에 뭔가 조사가 되면 되겠지만은 이거는 뭐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하는 형태가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다른 방법으로는 입증할 수 없고 각자가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해버리는 거니까. 저 사실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대질 조사 하면 뭔가 새로운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일단은 수사관들은요 대질 조사를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들의 이야기하는 입도 보지만 그들의 표정도 봐요. 그렇죠. 여러분들 같은 프로파일러는 오직 잘 보겠어요. 근데 형사들도 사람은 거짓말할 때 그 특유의 몸짓이나 눈빛이나 행동이 있어요. 그리고 도대체가 버벅거리면서 논리에 안 맞고 이건 반박의 반박이거든요. 두 사람이 바로 이 다이렉트로 치고받는 상황이 아니라 경찰을 가운데 끼고 치고받는 형국이란 말이죠. 그 차이만 있어요. 서로 주고받는 게. 그럴 때 이제 형사는 이 사람이 말할 때 이 사람의 표정, 이 사람이 말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의 어떤 행동, 이런 것도 유심히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거는 서로 논리를 갖고 서로 이제 형사를 중간에 두고 그 치고받고 하다 보면 분명히 거짓말하는 사람이 논리가 딸려요. 그렇죠. 그거는 확실히 드러납니다. 확실히 한 두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이 사극에서 보는 한 몇 합 되면은 몇 합, 한 3합, 5합 뭐 이렇게 얘기하죠. 3합 되면은 3합이나 5합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승부가 나죠. 분명히 그 수사관은 느낌이 그러면 그때쯤 되면 이제 여기에 대충 얼개가 이렇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오는 거고 사실 요 구하라 씨 사건의 핵심은 이제 두 가지가 핵심이 되는 게 그 영상을 진짜 누가 찍었나? 네, 그죠. 핵심인데. 근데 이제 구하라 씨, 최 씨 같은 경우는 구하라 씨가 주도적으로 찍었다 그러는 거고. 근데 구하라 씨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그건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면 사실 그게 하나일 수 있다, 두 개일 수 있다 그런 얘기는 전혀 안 나오고 그냥 최 씨 얘기만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확실히 구하라 씨가 준비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의 구하라 씨의 주장과 최 씨의 주장이 분명히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사실 이것이 유포할 목적이 있었느냐, 협박할 목적으로 협박 목적이 유포. 협박 목적이 있었느냐, 또 유포 가능성도 있었느냐가 사실 포인트잖아요. 누가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도 사실은 저는 배 교수님 생각 조금 견해가 다른데요. 구하라 씨가 주도해서 90%를 찍었다고 쳐요. 나머지 10%를 최 씨가 이제 주도해서 찍었다고 쳐요. 그러면 그 당시는 서로 사랑하는 연인 사이니까 뭐 누가 주도해서 그건 찍었어요. 그 찍은 거는 서로 동의해서 촬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성폭력 특례법 제14조에 보면 동의해서 찍었다 손치더라도 어느 일방의 동의 없이 유포하면 그 즉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누가 주도해서 찍었는가도 사실은 중요하기는 해요. 이제 내면 깊이 들어가면. 그렇지만 지금 현재 피상적으로 보이는 거는 누가 유포했느냐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근데 또 그거를 최 씨가 구하라 씨한테 그 2번 보낸 행위가 성폭력 특례법에서 말하는 유포에 해당되느냐. 이거는 또 따져봐야 돼요. 그렇죠. 공연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폭력 특례법 14조 적용은 내가 볼 때는 좀 어려워 보이고 그 동영상을 가지고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죄. 협박죄가. 그게 디스패치에 내가 제보할 게 있습니다라고 2번의 메일을 두 번이나 보냈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뭔가 협박의 느낌이 나는 불리하죠. 최 씨한테. 불리한. 최 씨한테 많이 불리한 상황이죠. 그거는. 그게 동영상일지 아닐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이 사람이 무언가. 예. 저 프로파일러 얘기하니까 번뜩 생각나. 까먹기 전에 얼른 얘기할게요. 그 디스패치 그 2번째 항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제가 지금 동영상과 사진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는 간접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동영상과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예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은 최 씨한테 불리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낼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조건이 되거나 자기가 불리하면 보낼 수 있다. 보낼 수 있다. 그게 협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디스패치라고 하는 연예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협박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왜 누가 주도해서 찍었냐 그 말씀은 구하라 씨가 그 부분에서 실제로 진실된 말을 할 것인가 어떤가에 대한 부분을 최 씨가 이용할 수도 있다. 반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이 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거기서 약간 서로 멈칫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잠깐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자체는 법적인 게, 왜냐하면 구하라 씨는 지금 법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은 나중에 연예인에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게 할 것인지 따로 생각할 것인지를 지금 변호사한테 엄청 조언을 받을 건데, 그래서 사실은 걸리는 거라고 봤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그거죠. 그냥 뭐 주도해서 찍어서 뭐 이렇게 했다, 가족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 여자로서 아니면 그것을 사생활을 다 공개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그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혹시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반대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제 또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구하라 씨는 내가 생각할 때 유닛 프로파일러 입장이라면 저 공개한 게 잘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예 미리 그냥 선두로 먼저 치고 나와서, 사실은 동영상이 있는데 동영상이 있다는 말 자체도 구하라 씨 같은 연예인 입장에서 하는 게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치고 탁 나와서 먼저 한 게 잘한 것 같습니까? 잘못한 것 같습니까? 이건 법적인 거하고는 다른 거죠. 네. 저한테 되게 아주 너무 고민하게 빠지게 하는 질문 주셨는데 답을 하세요. 답을 할게요. 제가 연예인이었다면, 연예인 구하라 씨의 입장이었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네. 왜냐하면 여자 연예인은 이미지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구하라 씨가 쌍방폭행 문제로 얘기됐을 때는 뭔가 거짓말하는 사람, 그리고 뭔가 사건을 계속 일으키는 사람, 그리고 가해자의 입장이 너무 공격적인 사람의 입장으로 너무 많이 비춰졌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동영상이 문제가 거론되면서 분명히 성적인 부분이나 여성적인 면으로서는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이분이 지금 보이는 현상으로서는 피해자 입장 쪽으로 더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죠. 동정 여론이 많이 되는. 네. 이거는 여자임을 떠나서 사실 연예인으로서는 굉장히 다른 이미지가 될 것 같아서, 연예인 구하라 씨 입장에서는 잘한 것 같은데 사실 여자의 구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저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전략적으로라도 잘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미리 이제 선빵 친다고 그러죠. 어차피 문제가 될 거라면 구하라 씨 본인 입을 통해서 얘기해버리고, 또 그걸로 만약에 협박을 받았다면 그 부분을 그대로 얘기하는 게 오늘날의 지금 여론 형성에 기여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그런 공격적인 동영상이 있다는, 결국은 동영상으로 협박받았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동영상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동영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유포를 금방 막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어요. 경찰이 수사와 동시에 바로 압수수색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딱 묶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포 문제를 효율적으로 막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딱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분명히 제가 구하라 변호사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딱 미리 치고 나가자.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구하라한테 덮어졌던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노는 애, 좀 뭐 쉽게 말하면 발랑까지네, 광주에서 놀던 애, 이런 이미지가 그러니까 저 남자를 때리지. 그때까지 그렇게였었거든요. 그래갖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분명히 돌아서 버리니까 그 부분은 이제 한쪽으로 치중한 부분인데, 근데 분명히 나중에는 본인이 분명히 설명해야 될 부분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영상을 어쨌든 90% 지가 주도해서 찍었다는 거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지금 국면이 지나가고 법적인 걸 지나가고라도 자기가 이제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은, 근데 지금 그걸 생각할 여력은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 의뢰가 참 좋은 이유가요. 수사관의 입장에서 네, 그 동영상의 유포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고 또 그 구하라 씨의 어떻게 보면 연예인으로서의 그 어떤 심정적인 것들을 보게 되고요. 또 저 여자다 보니까 여자로서의 심정적인 부분까지 딱 골고루 짚게 될 수 있는 게 또 사건 의뢰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구하라 씨 사건은요, 나중에 대지신문에서 새로운 게 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거만 하고 오늘은 지존파는 수요일 날 풀로만. 지존파 공부 되게 열심히 해갖고 왔는데 공부 열심히 해서 교수가 좋습니다. 귀엽네. 지존파는 내가 다른 데 한 거를 쭉 봤더니 그거는 방송 아니야. 지존파는 사건 소개만 하는 것도 한도 없어 이거. 우리나라 범죄사에서 기념비를 세운 애들인데. 나는 소씨 부부. 그 눈물 나더라고. 자기 아내하고 애들 죽이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그 쓴 편지. 저 그거 읽고 엄청 울었어요. 수요일 날 지존파 애랑 처음부터까지 풀로 한번 하고 수요일 날 풀로.